안녕하세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 오셨다고요? MBTI의 관점에서 스트레스 해소법도 궁금하시고요. 그럼 일단 앉아보세요.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핵심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두 분의 유형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한 분은 ENFJ시고 한 분은 ESFJ시라고요?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싶은 명랑세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ENFJ와 ESFJ의 스트레스와 해결 방안입니다. 오늘부터 MBTI에서 중요한 개념인 심리 기능 8가지 주기능을 활용하여 MBTI의 관점에서 스트레스의 원인,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향적 감정의 주기능인 ENFJ와 ESFJ가 편안하고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주기능을 발휘하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그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이들은 열정적이고 긍정적이며 조화를 추구하려는 사람들입니다. 타인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살피려는 경향이 있고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존중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긍정성은 부정적인 결론에는 관심을 두지 않게 하며 특히 인생과 사람의 가능성에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게 합니다. 이들은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인과관계를 잘 인식하는 편이지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그것을 별로 고려하지 않는데요. 이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려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로 그 결정과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주관적인 가치입니다. 이들이 스트레스 없이 건강한 상태일 때 주기능은 이렇게 긍정적이고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며 친절하고 밝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떠세요? ENFJ와 ESFJ 유형분들 평소 스트레스 없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맞으신가요? 그렇다면 요즘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들려주실래요? 아니, 제가 요즘에 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협조를 잘 안 해요. 다들 자기 업무도 있으니까 바쁜 거는 알겠는데 마감 기한도 다가오고 사실 팀으로 하는 일을 책임감 가지고 자신이 맡은 역할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만 마음 급해서 발 동동 구르는 그런 느낌이라니까요. 거기다가 사실 이번 팀 프로젝트에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 껴있어요. 사실 처음부터 그 사람을 싫어했던 건 아닌데 저는 잘 지내보려고 뭔가 애를 써봤거든요. 근데 제가 말만 하면 그 사람은 말끝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거였나? 사실 잘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면서 계속 딴지를 거는 거 있죠. 저랑 자꾸 의견도 다르고 뭔가 계속 충돌하고 대립하는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이랑 같이 일하는 게 좀 스트레스예요. 이번에 이 프로젝트 진짜 완벽하게 끝내가지고 인정받고 싶기도 한데 마감 기한 다가오니까 시간은 촉박하고 저 혼자 다 할 수도 없고 다 하려고 해도 왠지 억울한 느낌까지 든다니까요. 그러시군요. ENFJ 유형분은 현재 팀 프로젝트를 하는 가운데 뭔가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많이 있으신가 보네요. 그렇다면 ESFJ 유형분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요? 저요? 저는 대학생인데 제 여자친구가 ISFP 유형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 여자친구가 이사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사 전날. 제가 이사를 하는 날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 했는데 아니 이 친구가 괜찮다고 자기 잘 정리되어 있고 친구가 차가 있는 친구가 있다면서 그 친구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은 이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맞아. 그 친구가 원래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요. 기숙사 그거 이제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돼서 학교 근처에 뭐 하숙, 자취 이런 걸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남자친구인 저로서는 좀 도와주고 싶고 그래가지고 계속 부탁하라고 했는데 워낙에 제 여자친구가 좀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고 너무 그렇게 제가 간섭하는 걸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계속 그냥 좀 쿨하게 야 도움 필요하면 말해라고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사 전날까지도 별말 없고 다 잘 됐다고 하길래 제가 혹시나 싶어서 같이 한번 마지막 점검하자고 기숙사에 들렀어요. 가봤더니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은근히 짐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새로 산 짐들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작은 트럭이라도 불렀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왜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다른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지도 싶고 나를 못 믿나 싶기도 하고 계속 제가 뭐라고 하면 자기한테 참견한다고 싫어할까봐 꾹 참고 누르고 있었는데 뭔가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한두 번 이런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상태네요. 저 이 친구 계속 만나도 될까요? 그러시군요. 여자친구의 이사를 도와주고 싶었는데 뭔가 돕지 못하고 가서 보니까 뭔가 완벽하게 잘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도대체 이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사실 ENFJ와 ESFJ 유형은 매일 상호작용하는 주변 사람들이 중요한 유형입니다. 그들과 조화롭게 지내면서 동시에 자신이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어 하죠. 업무나 관계에서 중요한 인물로 인정받았다고 생각될 때 이들은 에너지를 얻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치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나고 싶어 하며 철저하게 잘 해내려는 욕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요. ENFJ 유형분이나 ESFJ 유형분이나 프로젝트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당장의 여자친구는 내일 이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 상황에서 마음이 급해지고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추구하고 서로 도우면서 고마운 마음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이들은 현재 두 분 모두 사람들의 관계에서나 일에 있어서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잘 흘러가지 않는 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들은 스트레스를 더 받는 상황일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떤 기분, 어떤 감정, 나타나는 행동은 어떤 것 같으세요? ENFJ 유형분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 처음에 더 잘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막 모여서 회의를 해보자고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메신저 보내서 그 사람들 상태도 좀 알아보고 좀 친밀하게 잘 다가가 보려고 했죠. 프로젝트를 잘 끝내고 싶어서요. 그런데 뭔가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한 것 같고 잘 협조가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제가 더 지쳐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해서 뭐하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점점 일을 끝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람들의 나쁜 점만 더 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한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엄청 사람들을 맹 비난하면서 막 욕을 했죠. 제 친한 친구는 한두 번 이런 저의 모습을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잘 들어주긴 했는데 또 이렇게 막 맹비난하고 뭔가 뒷담화 까고 뭐 그런 것 같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하진 않았어요. 물론 그 순간엔 속이 좀 풀리는 것 같긴 했지만요. 그리고 어떤 날은 괜히 집에 가서 막 그 가족들이 저한테 평소대로 하는 것 같았는데 저는 어떤 날은 진짜 막 방문 쾅 닫고 들어가서 막 별거 아닌데 막 화내고 불 다 끄고 혼자 이불 속에 들어가서 핸드폰 했죠 뭐. 어떤 날은 제가 무능력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우울한 기분도 들었어요. MBTI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심리 기능이 이렇게 반응한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자신의 주 무기처럼 잘 사용할 수 있는 주 기능을 집중해서 활용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 기능만 사용하면 균형 감각을 잃게 되겠죠. 이럴 때 균형 감각을 찾기 위해 무의식 속에 있었던 열등 기능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뭔가 원시적이고 올바른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데요. ENFJ와 ESFJ의 주 기능은 외향적 감정인데 반대로 열등 기능은 내향적 사고입니다. 내향적 사고를 주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는 ISTP와 INTP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자신의 주 기능을 사용하면서 객관적으로 비평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며 정확성과 진리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이 내향적 사고를 열등 기능으로 가지고 있는 ENFJ와 ESFJ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과도하게 비평하고 뒤얽힌 논리를 펴며 진실과 진리를 강박적으로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 이 ENFJ와 ESFJ 유형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반박하면 이들은 이것을 공격으로 여기고 상대를 적이라고 생각하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면에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열등 기능이 계속 반복되면서 스트레스 상황이 끝나지 않으면 이들은 결국 그 비난의 화살을 자신에게로 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른다고 하네요. 외로움, 소외감,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소원해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을 이때는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꼬치꼬치 트집을 잡는 피곤한 유형의 모습을 보인다고도 하네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나요? 자, 이제 그럼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날려버릴 수 있는지 해소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평소에 어떻게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하세요? 저는 일단 친구랑 만나서 막 수다를 떨어요. 물론 그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푸는 그런 시간을 가지죠. 아니면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막 몸이 너무 찌뿌둥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좀 풀면서 신체적 에너지를 끌어올리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편이기도 해요. 근데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그런 것도 다 없고 잠을 자려고 노력해본다든지 아니면 혼자 울어버린다든지 그렇기도 하고요. 저는 막 엄청 많이 먹거나 아니면 저 여자친구가 아닌 다른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딱히 이게 스트레스가 풀리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시군요.
사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개인마다 다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오로지 MBTI 관점에서 2가지 정도 해소법을 알려드려 볼게요. 열등 기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ENFJ나 ESFJ 유형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풀려고 하기보다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글을 쓰는 성찰 시간을 갖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기 전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시면 좋은데요. 이 혼자만의 시간에 평소처럼 핸드폰을 한다든지 TV를 멍 때리면서 본다든지 아무 생각 없이 먹는다는 그런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어떤 책을 읽는다든지 강의를 듣는다든지 또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글을 쓰는 그 성찰 일지를 써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일기 쓰는 것처럼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대해서 써보기도 하고 욕을 퍼볼 수도 있고 객관적으로 현재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조목조목 따져보는 그런 글쓰기 시간 갖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번째로는 여러분의 의욕을 다시 얻을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기를 추천드리는데요. ENFJ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여러분의 기분을 환기시켜줄 만한 그런 일을 찾아서 계획 짜보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그 프로젝터는 아주 개인적이고 성과가 나든 안 나든 중요하지 않은 거면 더 좋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을 계획해본다든지 내가 원하는 먼 미래의 모습을 다시 그려본다든지 이러면서 현재의 문제에서 좀 벗어나서 내가 추구해야 될 만한 새로운 프로젝트 그런 것들을 좀 뒤져보는 편이기도 합니다. ESFJ 유형분은 그 새로운 프로젝트가 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면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이면 더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어떤 일과 관련이 없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새롭게 기분을 환기시키면서 다시 그 일로 돌아갔을 때 의욕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말이죠.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떨 때 스트레스를 받고 또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좋은 꿀팁이 있으면 댓글창에 공유해주세요. ENFJ와 ESFJ 유형분들이 서로 공유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스트레스가 잘 풀리고 편안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도록 응원할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 하루도 명랑하세요.